네, 이번 시간에는 한 주만 있으면 시작되는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마지막 준비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이 되면 개인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년의 매출이 결정되고 부가세 신고와 상관없는 매입 자료, 대표적인 인건비 신고 등이 3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주 동안 모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굵직한 매입과 인건비 등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전 영상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락된 인건비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 어떤 비용들이 마지막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비용을 반영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은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조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 사용 내역이 많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해외 광고비를 지급한다든지 기타 결제하는 내역이 있다면 사업과 관련됐다면 얼마든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쳐버리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내 사용 신용카드들처럼 증빙을 구비하지 않으셨다면 당황하시지 말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해외 사용 내역을 조회하셔서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를 회사가 50%를 부담해 주는데요. 그 부분이 비용 처리가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는 그 금액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조회를 해서 비용을 반영했지만 요즘은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 기간이 되면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등에 대해서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단 직원이 없는 지역가입자 대표님의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홈택스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불입한 건강보험료가 있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2020년도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을 받으셔서 비용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찾아보시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외에도 간혹 현금으로 쓰신 간이영수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서 비용 처리 반영하시고요. 축의금, 돌잔치, 부의문 같은 경조사비 증빙도 챙기셔서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 비용 처리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인 나와 내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납부한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면 그 부분 또한 비용으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치자금 기부금은 부양가족이 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본인이 낸 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씩 기부금을 절이나 교회, 기타 종교기관에서 카드 결제한 경우가 있으신데요. 기부금은 이 카드 결제한 증빙 자체로 비용 처리를 하실 수는 없고요. 그 기관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퇴직금을 위해서 외부 금융기관에 불입하신 퇴직연금이 있으신 경우에는 1년치 퇴직연금 불입액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쭉 읊어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비용들입니다. 보험료도 이 중에 하나겠죠. 사업장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화재보험 증명서, 화재보험 불입 내역, 그리고 사업장이 판매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손해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손해배상 책임보험 납입 내역, 기타 보증보험료 등도 비용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료가 있죠. 개인 사업자 중에 업종별로 일정 금액이 넘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차를 구매하셨다면 세금계산서 내역을, 리스를 하셨다면 매월 리스 비용 계산서를, 또는 금융리스의 이자 상환 내역을, 렌트를 하셨다면 매월 세금계산서 사용료 내역을 이미 비용으로 반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업무용 차량에도 보험료가 있으실 거고요. 자동차세도 매년 불입을 할 겁니다. 기타 통행료 등도 비용으로 반영하실 수 있으니까 영수증을 받으신 부분은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짤막하게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번에 5월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일지를 작성하시지 않더라도 1,50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가 800까지라면 나머지 700만 원이 기타 유류대나 보험료, 자동차세 등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대전제가 복식부기 의무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모두 업무용 차량에 해당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 복식부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업무용 차량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 경차, 트럭,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제외한 차량이 업무용 차량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이 대출 자체를 비용 처리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대출은 돈을 빌렸을 때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사의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언젠간 갚아야 될 거니까요. 비용이 될 수가 없죠. 대신에 이 부채에 대해서, 즉 은행에 주는 이자는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면 대출 이자 비용을 비용 처리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집 사신 부분에 대해서 이자 낸 부분도 비용 처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은 사업용이 아니죠. 그러니 집 관련된 이자는 비용 처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서 집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부분을 사업자금으로 쓰셨다면 그 부분은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집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왠지 형식적인 요건이 해당이 안 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세법은 항상 실질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쓰셨다면 이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자금 사정이 급박해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카드론, 대부업체 자금까지 빌려 쓴 경우가 간혹 있으십니다. 이럴 경우에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상환 내역을 받아오시는데요.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힘들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왔는데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이 되지만 세무조정 과정을 통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못하고 비용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세무조정 과정에서 필요경비 불산입이 된다는 얘긴데요. 회사에 자산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사업용으로 쓰셨다면 그 대출로 유형자산이나 상품 같은 재고자산 이런 걸 사야 되겠죠. 그런 것을 사지를 않고 대출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가사용 경비 등에 쓰고 회사에 자산 등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못하겠다는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운영자금으로 쓰고 하셨더라도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 임차보증금 같은 자산이 없다면 아무리 이자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신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을 통해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열심히 자료를 구비하셔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니까 자료를 준비하시기 전에 재무상태표를 한번 검토해보는 노력은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소하지만 1월에 등록면허세 등을 내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그리고 8월에 모든 사업장이 내는 주민세, 특히 피트니스 클럽 등 넓은 사업장을 임차하셔서 주민세를 또 내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영수증을 놓치셨다면 인터넷 정부24나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을 떼셔서 내역을 보고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사업장을 임차하시지 않고 본인 소유의 건물에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시게 되겠죠. 이 재산세도 당연히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에 나오니까 그 부분을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출을 내셨다면 당연히 그 이자 비용도 비용 처리가 될 것입니다. 어떤 거는 작은 금액이거나 어떤 거는 큰 금액이지만 이런 게 비용 반영되는지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놓치지 않고 비용 반영해서 소득세 절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경비들을 잘 챙기셔서 소득세를 최대한 절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매출이 너무 크거나 이익이 너무 커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사업자들은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를 내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또는 소득세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여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를 사전에 미리 생각하셔서 절세를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항상 닥쳐서 준비하는 것은 사후 대책에 불과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올해 세금은 어쩔 수 없지만 2021년분에 대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